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0점대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4만 명인데 20년 전의 반입니다. 현실화되는 저출산 충격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10년째 운영하다 오늘 폐업한다는 한 가정 어린이집. 원생이 점점 줄어 월세 내기도 힘들어진 게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를 가지고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자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일을 하는 학부모는 난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폐원 통보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은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고 내년엔 도봉고등학교가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청년들 사이엔 결혼을 미루는 문화도 퍼졌습니다. 일단 먼저 뭐 월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과 출산을 정부나 주변에서 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모나 지인이 결혼하라고 재촉했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의 2배였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겁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1960년대는 아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년층이 많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역삼각형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보일수록 고령사회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커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면서 이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층은 더 많아집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61명을 부양하게 돼서 노년 부양비가 세계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도 나빠집니다. 한 연구기관은 인구 감소로 현재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7년 뒤엔 2030년대 0%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심으로 10년, 20년 뒤가 걱정입니다.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결혼을, 10명 가운데 6명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 출산을 할 생각이 있다. 독립을 할 의향이 있다. 선호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은 이유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결혼 왜 안 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점이? 약간 돈이나 뭐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은. 아이 키우기 되게 어렵고 안 좋은 시대이긴 하지만 나름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청년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혼 청년 4명 중 3명은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 남녀 간 응답 차이는 10.1%포인트입니다. 출산 의향을 놓고선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남성은 10명 중 7명이 출산을 원했지만 여성은 절반가량만 아이를 낳겠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제 커리어가 끊기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 살고 있을까? 미혼 청년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고 이들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독립 계획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꼽았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독립을 하면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잖아요. 연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이 조금 넘고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 식비와 주거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